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보험 회사들의 보험 상품도 비교하고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집을 팔 때 최고 68%의 양도세 세율을 적용받아서 이른바 양도세 중과세 폭탄을 맞았던 일부 다주택자들이 냈던 세금을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공무원들이 아마 예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내용 자세하게 들어보겠고요. 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 현재 2배 정도 높은 프랑스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들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나라도 관심이 많겠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월 19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예, 오늘은 박세훈 작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의 이상은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중요한 경제 뉴스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온라인으로 이것저것 비교해서 발품 대신 손품만 잠깐 팔면 되는 금융 상품들이 꽤 늘고 있어요. 대출 상품 이미 그렇게 된 것 같고. 네. 예, 예금들도 뭐 어디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 다 그냥 한눈에 비교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문제는 예금이나 대출이나 두 가지는 그냥 이자를 얼마나 받고 이자를 내는가, 그것만 보면 되는데 네. 보험 상품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과연 한눈에 비교할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아무튼 네. 보험 상품들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네, 맞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거는 보험 가격을 말씀하신 대로 한눈에 이제 줄을 세워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은행의 예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은행연합회나 아니면 뭐 저축은행, 중앙회나 이런 사이트에 가면 일괄적으로 줄을 쫙 세워보고 그 중에서 제일 금리가 높은 것을 고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보험에서도 그렇게 해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다만 요즘에 뭐 특별한 사이트를 따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네이버 아니면 뭐 카카오, 토스 이런 플랫폼 회사의 그러한 기능이 추가가 되는 방식인데요. 사실은 아직 문을 안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방송이 끝나고 오늘 오전 9시부터 서비스에 접속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 그것도 접속 안 되겠네요. 아니, 그런 말씀을 하지 말으셨어야지 접속이 되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접속이 되겠습니까? 송경제 때문에. 아유, 네. 죄송합니다. 너무 청취자가 많아서 오늘은 접속 안 됩니다. 예. 네, 예.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보험이 다 한꺼번에 되지는 않고, 오늘 보험 비교해 볼 수 있는 건 자동차 보험하고 용종 보험이라고 용종을 제거할 때 그 비용을 보상해 주는 보험 두 가지가 됩니다. 예. 보험에 들 때 사실은 이게 꼼꼼하게 따져보고 비교해서 선택하라. 우리 김현우 소장님 굉장히 많이 하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각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단 하나씩 입력을 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피곤하고, 네. 또 이제 보험은 예금 금리하고 달라서 조건이 다양하고 민감한 개인 정보가 좀 있어야 보험료가 산정이 정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정보를 이 회사 저 회사에 주는 것도 사실 조금 싫잖아요. 또 요즘에는 조금 덜하지만 전에는 그런 사이트에 접속해서 뭐 정보 남기면 계속 막 마케팅 전화 오고 메시지 받아야 되고 이러는 것도 좀 싫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자동차 보험 한번 들어놓고 그냥 계속 해마다 갱신만 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같은 회사에 계속. 그렇죠. 그냥 이제 문자 받으면 갱신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다른 데로 옮기면 조금 쌀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싼지 알아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장벽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뭐 다이렉트니까 다 비슷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러한 불편을 없애자는 겁니다. 비교를 해보고 바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자, 이런 겁니다. 말씀대로 각 보험회사의 다이렉트 보험이라고 온라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입할 수 있는 게 있기는 있는데 그것들을 비교해 주는 건 없어서, 그렇죠. 좀 싼 데 가보려면 정말 일일이 다 한 번씩 계산해 놓고 옆에다 수첩에다가 A 회사는 얼마라고 그랬지? 뭐 얼마 이렇게 적어놔야 되는 거였어요. 저는 절대로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에 딱 해준다. 네. 이야, 저는 이제 이런 거 나왔다 그러면 어이구 정말 감사하네요. 세상 좋아지고 있네요. 이렇게 반응해야지 정상적인 긍정적인 사람인데, 이런 얘기 들으면 아니 이게 왜 이제 나왔을까? 생각해보니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건데 이게 왜 작년에는 그럼 없었단 말인가?
이런 그렇죠. 생각이 예. 먼저 들어요.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보험사들은 스스로 이런 서비스를 만들 유인은 없고요. 또 이제 정보의 비대칭, 보험을 파는 쪽하고 사는 쪽 간에 정보가 다른 것 자체가 보험업이 돈이 되는 수익의 원천이 되는 부분인데 이상은 기자님처럼 조금 귀찮으신 분들은 조금 보험료 더 내고 그게 이제 그렇죠. 보험사 예. 수익이 됐다는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사람마다 또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여러 가지 뭐 자동차면 뭐 차종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정확하게 비교를 하는 것이 쉽지 않기도 했고요. 예. 또 이제 보험 판매 채널도 다양해서 다이렉트로 가입하면 조금 더 싸고 오프라인으로 지인 통해서 가입하면 조금 더 비싸고 그런 격차가 있는데 말하자면 이런 가격 차별도 보험사의 수입원이기 때문에 예. 굳이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좋을 게 없었죠. 음.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우리 이진호 기자님 같은 분들이 왜 바로바로 비교가 안 되는가 이런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아졌고 예.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는 항상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많이 커졌는데 소비자들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고요. 또 기술적으로도 그게 어려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럼요. 한 번만 내 정보 집어넣고 내가 나라는 것만 입증하면 A 그렇죠. 보험사도 들어가고 B 보험사도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이걸 일일이 매번 해야 되냐. 그렇죠. 그러니까 IT 업체들로서는 플랫폼으로서는 그걸 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기존에는 규제가 많아서 이게 금융이다 보니까 네이버든 카카오든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부가 샌드박스 제도로 기존의 규제를 건너뛸 수 있게 허용을 해줄 테니까 빨리 한번 해봐라 이렇게 체근을 하면서 속도가 확 붙어서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 가격 비교라고 하면 어떤 곳이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곳에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네이버, 카카오, 뭐 토스 이런 곳에서 한다고 하니 네, 거기를 찾아 들어가서 네. 내 자동차 번호하고 내 신상 정보만 한 번만 넣으면 네. 다양한 회사의 다이렉트 보험들을 비교해 준다. 그런 개념이고 맨 처음에는 이제 완전히 최초 가입자는 당연히 그런 내 차가 뭔지 이런 걸 또 입력을 해야 되겠지만 예. 이제 보통은 자동차 보험, 자동차를 사서 운행을 하는 분들은 다 보험이 있어야 되고요. 예. 그러면 로그인을 해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제 소유의 자동차가 뭔지 네. 그리고 그게 어느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그것까지 정보가 다 나온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이 자동차 살 때 제가 네. 지자체에 신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네. 세금 내는 곳에 네. 그럼 거기서 정보를 열어주면 네. 내가 일일이 안 찾아봐도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된다는 겁니다. 네. 왜 이게 아닙니다. 왜 이게 이제 되냐는 얘기는 이제 안 할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동차 정보가 나오고 이제 제가 누구인지에 관한 정보가 있으니까 네. 제가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것도 몇 가지 있겠죠. 뭐 할인 조건에 관해서 뭐 자녀가 있으니까 할인이 되고 또 만 35세 이상 할인이 되고 뭐 교통사고 이력이나 뭐 벌점이나 이런 것도 쭉 할인을 선택할 수 있을 테고요. 예. 또 당연하게도 이제 대인 보상 한도는 얼마, 뭐 대물 보상 한도 얼마 이런 것도 아마 제가 선택해야 되는 사항이겠죠. 그런 걸 정하고 나서 그 조건을 기준으로 검색해라 이러면 각 보험사가 뭐 A 보험사는 30만 원, B 보험사는 뭐 40만 원 이런 예. 식으로 검색 이렇게 쭉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정보를 보실 수 있는 앱이나 사이트가 지금 7곳이 있는데요. 7개나 돼요. 네. 네, 아까 이번에 3곳만 얼핏 언급해드렸는데 나머지 4개가 어디입니까? 네이버, 카카오, 토스 말씀드렸고 이제 뱅크 샐러드, 쿠콘, 시그널 플래너, 핑크 이렇게 예. 4군데가 더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4군데이고 또 다른 뭐 생명보험이나 다른 영역으로 넓어지면 다른 업체들도 더 참여할 수 있고요. 예. 이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온라인 자동차 보험을 파는 10개 회사들의 정보를 이제 쫙 검색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최저 보험료를 기준으로 볼까 아니면 보장 범위가 넓은 것이 중요하니까 그걸 기준으로 볼까 이런 것만 결정해서 기준으로 이렇게 세워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가입을 하겠다. 뭐 내가 여기 어느 보험사 쓰고 있었는데 나는 너무나 비싼 걸 쓰고 있었군 이러면 다른 데를 그리고 고르겠다. 그러면 그 회사 홈페이지로 넘어가고 그러면 그때 앞서서 내가 입력한 여러 가지 정보 선택한 게 있잖아요. 그게 자동으로 거기에 반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인 인증만 다시 한번 하면 그런 정보를 다시 입력하는 불편 없이 바로 거기서 가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훨씬 전보다 편리하게 보험료를 아끼실 수 있게 됩니다. 비교가 된다. 네. 이렇게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자동차 보험이라는 게 이 네. 회사 거나 저 회사 거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기 때문이잖아요. 네. 사고 나면 출동하고 뭐 고쳐주고 끝. 병원비 내주고 끝. 똑같으니까 비교가 되는 네. 건데 다행히. 네. 근데 이렇게 어느 보험사나 내용이 비슷비슷한 보험들이 좀 있어요 주변에. 예를 들면 그렇죠. 실손보험. 실손.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여행자 보험 이것도 뭐 비슷비슷한 그렇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가입할 때마다 어디가 싼지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좀 다 해주면 좋겠는데요.
예, 이게 서비스가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오픈을 할 예정인데요. 3월 중에 바로 지금 말씀하신 실손 의료보험 시작하고 예. 또 여행자 보험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4월 달쯤에는 펫보험,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을 비교를 할 수 있게 한다고 하고요. 예. 이후에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것, 저축성 보험이나 아니면 신용보험 이런 것으로 확대해서 대부분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보험 상품들은 연내에 다 서비스를 오픈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보험들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요거는 그 혹시 어디 가서 검색해서 여기가 제일 싸네 하고 여기 딱 들어가면 네. 우리는 좋은데 네. 요거 해주는 곳은 중간에서 뭘 먹고 해주는 거예요? 수수료를 조금 먹죠. 소비자한테? 아니요. 그 보험사한테 이제 수수료를 조금 받게 되는데 예. 이제 말하자면 판매를 대행해주고 이제 마케팅을 대행해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약 3% 정도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보험사도 있고 전가 안 하는 보험사도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대형 보험사들은 3%만큼 우리는 이 보험료를 조금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로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가입을 할 때에는 3%를 더 비싸게 내고 그 회사의 홈페이지 직접 가서 가입하면 수수료를 안 내도 되니까 그러네요. 조금 깎아서 가입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예를 들면 100만 원 안팎을 하는데 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여러 보험사 중에 여기가 제일 싸네? 근데 105만 원이네라고 네. 써 있으면 이 105만 원에는 네. 네이버한테 내는 수수료 5만 원이 포함된 거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요 회사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면 100만 원이라고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요 회사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제 합리적인 그 방법이고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렇긴 한데 이제 또 플랫폼 회사들도 이번에 그런 전략을 취하는 이제 회사들이 나오니까 예. 플랫폼 회사들로서도 또 고객을 잡기 위해서 할인을 해주겠다는 데들이 있습니다. 할인을 해줘봐야 5만 원 다 해주겠습니까? 본인들이 조금 먹는 해줄 것 수 중에 있습니다. 나눠서 할 뱅크 거니까. 샐러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3만 원 할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100만 원 범위 안에서는 3%가 이제 보장이 되는 거죠. 미안하지만 저는 그냥 이 회사 홈페이지로 들어갈래요. 보험회사 홈페이지로 여기서는 참고만 하고. 합리적인 게 중요하신 분이라서. 아이 그거 뭐 그게 제일 쌀 텐데. 네. 글쎄요. 근데 이러면 그럼 과연 이게 계속 될까요? 중간에서 그냥 또 그러면 잘 모르는 분들은 네이버에 돈 내고 네, 저처럼 영악한 분들은 또 안 하고 그럴 텐데.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일단 대형사들이 전략을 짰는데 지금도 중소보험사들은 사실 이제 상대적으로 여유에 있으니까 수수료를 전가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수수료가 결국에는 보험료 안에 다 녹아 들어가서 이것 때문에 생기는 플랫폼 수수료 때문에 가격 차별이 생기는 것은 조금 완화되거나 아니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또 금융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요. 식당 간 고객들한테 주차 요금을 따로 안 받게 되면 주차 안 가지고 간 고객들이 결국 약간 바가지 쓰는 그런 개념이죠. 거죠. 네, 약간 녹아가는 거죠. 녹아가는 거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김현우 소장님. 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한 양도세를 돌려줘야 된다고? 네, 일부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좀 히스토리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예.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는 양도세를 기본 세율보다 무겁게 물리는 법이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었어요. 가끔 시행이 되죠. 집값 오를 때. 그렇습니다. 근데 예. 사실은 그게 가끔 됐었던 것 같은데 법에는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이 주택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니까 2008년 말에 법에 부칙을 달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 3년 동안 이 집 사는 거에 대해서는 이때 산 집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좀 배제하자. 쉽게 얘기해서 주택 시장 지금 너무 침체돼 있으니까 당분간 집 좀 사세요. 이런 이제 환경을 조성해 준 건데 다주택자 중과가 일단 디폴트고 그렇습니다. 기본이고 지금부터 요 3년 동안 집 사시는 건 요거 배제해 줄게. 제발 지금은 집 좀 사세요. 그런 식으로 법을 운영했다. 예, 그때 이제 그 부칙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1월 1일부로 아예 양도세 중과에 대한 내용이 폐지가 됐어요. 사라진 겁니다. 근데 이때 부칙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예. 몸통은 사라졌는데 꼬리는 붙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양도세 중과 제도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게 2018년 4월 1일 이후인데 예. 그때 이후로 처분하는 주택은 이제 양도세를 중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주택자들이 이때 세금을 많이 내긴 했는데 부칙 조항이 살아있다 보니까 요때 산 집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배제해 주기로 한 거 아니냐. 예. 이거 예외시켜 주기로 한 거 아니냐. 부칙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했더니 기재부에서는 당시 부칙은 그거 옛날 거고 이미 소멸된 거다. 해당 관련된 법에 있어서는 법이 소멸됐기 때문에 폐지됐기 때문에 이게 상관없고 중과되는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줬어요. 잠깐만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집산분들은 네. 대한민국에서 양도세 중과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네. 나중에 또 분위기 바뀌어서 2018년에는 다주택자가 집할 때는 중과된다고 법이 바뀌었는데 네. 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요 예외 기간에 산 분들도 네. 그러면 진작 파셨어야죠. 그런 느낌인 거죠. 분위기 바뀌기 전에 팔았어야지. 지금 이 다주택자 양도세가 얼마나 지금 강하게 추진되는 건데 지금 이걸 갖고 오세요라고 했다고요? 그렇죠. 같은 대한민국에서 2009년에 집 샀던 분들이 그대로 있는데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중과했대요? 예, 부칙이 이 요때 산 집에 대해서는 면제 준다 이렇게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예. 법조항을 들면서 예를 들어 104조 몇 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해 주기로 한다 했는데 그 104조라는 게 폐지가 돼 버렸다가 다시 생겼으니 기재부의 해석은 그때 이 부칙은 그때 당시에 104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살아난 법은 그때 104조가 아니라 새로운 104조야. 이런 식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좀 억울하다 보니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고등법원에서 부칙을 삭제하거나 개정하지 않는 한 그거 유효한 거다라고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린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집을 사신 분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야 된다. 그러면 2009년부터 12년 사이에 집을 사면 양도세 중과는 안 한다고 네. 이미 해서 그때 집을 샀는데 네. 나중에 법이 어찌 바뀌면 네. 그때 산 집도 양도세가 중과되기도 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아니 법 믿고 산 알겠습니다. 이건 네. 제가 혹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래서 들어볼게요. 이제 억울하신 분들이 많아서 소송을 제기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 듣기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좀 들여다보면 또 다른 사정이 정부 입장에서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일단 뭐 잘못된 낸 세금 돌려줘야 되겠죠. 예. 이자 붙여서 돌려주긴 하는데 문제는 모두 돌려주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경정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5년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2018년까지 집을 파신 분들은 올해 5월까지 경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파신 분들은 경정 청구 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게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또 다행스러운 건지 모르겠는데 당시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이 세금을 내느니 안 파는 게 낫겠다 해서 파신 분이 많이 없다고는 합니다. 대상이 많지 않을 수는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자한테 이 나라에서 직접 알려주진 않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이 별도로 필요하고요. 또 앞으로도 이렇게 세금이 그럼 비싼 세금 내야 되나 싼 세금 내야 되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일단 비싼 세금 내고 경정 청구해 보시거나 조세 심판 청구하는 게 안전합니다. 정부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뀌든 네. 공무원은 그 공무원인데 네. 우리가 월급 주는 공무원 이게 또 분위기 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네. 그때 생겼던 일 같은데 자세하게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예, 박 작가님. 예. 프랑스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내놨는데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기는 그래도 출산율 높은데? 라고 예. 생각할 수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프랑스의 합계 출생률이 1.68명 정도거든요. 그리고 선진국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편이에요. 예. 우리나라가 0.7명 정도이니까 2배나 더 높은 겁니다. 프랑스제 저출생 정책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보죠. 현재 둘째 자녀까지는 산전 6주 그리고 산후 10주 총 4개월가량 유급 출산 휴가를 주고 있거든요. 예. 요거는 아이를 낳은 여성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유급 출산 휴가를 부부 모두한테 주고 기간도 6개월로 대폭 늘리겠다는 거예요. 출산 휴가를. 그렇습니다. 예. 출산 휴가 외에 육아휴직 제도가 있긴 한데 요건 이제 최장 3년까지 쓸 수는 있지만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지원금이 월 60만 원 조금 안 되게 나오거든요. 프랑스는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주네요. 예. 근데 또 예. 이제 평소보다 많이 줄게 되는 거라서 예. 육아휴직을 거의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쓰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유급 출산휴가를 획기적으로 좀 늘려보자라는 대책을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요 출산 휴가는 받던 월급 그대로 다 준다는 거죠. 유급 거의 이런 그렇게 되는 거니까. 거죠. 네. 예. 여기에 대해서 2030년까지 타가수를 20만 개 더 추가하기로 했고요. 보육비 세액공제도 범위를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프랑스 정부가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은 게 당연하게도 태어난 아이가 줄고 있어서 그런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한 2배 정도 높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대책을 세우는 건 아이가 덜 태어나는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정책의 특성상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늦을 거라는 판단인 거기 때문일 겁니다. 마침 어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도 각각 저출생 대책을 발표를 하긴 했는데 예. 시간이 한 30초 남아서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드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출산 휴가를 엄마 휴가, 아빠 휴가로 바꿔서 네. 아빠 휴가를 한 달 의무화한 게 눈에 띄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모든 신혼부부한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 준 다음에 자녀 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원리금을
탕감하는 방식이 눈에 띕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좀 더 구체화되면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선거 때까지 발표되는 건 양쪽에서 발표는 하는데 네. 그냥 양쪽의 상상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처음과 끝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이낙준 씨가 여윳돈 500만 원을 저축은행에 예금을 해두고 있으시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최근에 여윳돈이 또 5천만 원이 더 생겨서 어디에 묻어놓을까 찾아보니 이미 500만 원을 예금한 바로 그 저축은행에서 금리가 높은 상품을 또 내놨길래 거기에 넣으시려고 한다고요. 아, 여윳돈이 계속 생기시나 보군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혹시 은행이 망해도 나라에서 물어준다는 그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 원은 한 은행당 5천만 원인 겁니까? 아니면 통장 한 개당 5천만 원이라는 겁니까? 같은 은행에서 통장 2개를 만들면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보호해 준다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는 대로 은행이 문을 갑자기 닫아도 5천만 원씩은 보호를 해주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안 그러면 어떤 은행이 좀 불안하다더라 그런 소문이 조금이라도 들리면 사람들이 뭐 10만 원 예금한 분, 5만 원 예금한 분까지 다 몰려가서 예금을 찾으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불안해서 몰려오시더라도 5천만 원 이상 예금하신 분들만 오셔달라. 안 그러면 너무 혼잡해져서 문제가 생긴다.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은행 한 곳당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통장을 아무리 여러 개로 쪼개놔도 의미가 없는 거고요. 다만 여윳돈이 좀 많은데 특정한 은행이 이자를 많이 줘서 거기에 다 넣어주고 싶으시면 몇 가지 요령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 같은 믿을 만한 다른 사람 명의로 예금하는 법인데 물론 이게 증여세 문제가 없는 금액이어야 되겠지요. 2번은 그 은행에서 대출도 같이 받으시는 겁니다. 어떤 은행에 예금을 7천만 원을 해놨는데 다음 달이 만기인데 하필 그 은행이 불안하다는 소문이 들리면 이 7천만 원을 찾아오자니 만기가 한 달 남았는데 이자 손해가 클 것 같고 그렇다고 한 달만 기다리자니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이 7천만 원짜리 정기예금을 깨지 말고 그대로 두시고 그 은행에 가서 2천만 원을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 은행이 갑자기 문을 닫아도 7천만 원 예금과 2천만 원 대출이 서로 상계가 돼서 5천만 원만 예금한 셈이 되고 그 은행이 망하면 5천만 원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7천만 원 돌려받고 2천만 원 대출은 갚았어야 되는데 그냥 5천만 원을 돌려받게 되니까 결국 손해가 없는 거죠. 물론 괜히 받은 2천만 원 대출의 한 달치 이자 정도는 물어야 되지만 만기가 얼마 안 남은 애꿎은 예금 굳이 깨는 게 싫으시면 한 번쯤 고민하고 계산해 볼 만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간판은 같아도 이게 서로 다른 은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A 새마을금고에 5천만 원, B 새마을금고에 5천만 원, C 새마을금고에 5천만 원 이렇게 나눠서 넣으시면 총 1억 5천만 원이 모두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이게 나라에서 해주는 보호는 아니고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해주는 보호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질문 보내주신 이낙준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